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AI 관련해서 워낙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우스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차용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좀 많이 관심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도 많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 당장 작년에 주목받았던 포인트 말고 추후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들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자 포인트 위주로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가장 이제 작년에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요 에이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이식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문형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보통은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칩을 사는데 요거를 이제 자신들이 직접 주문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하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에이식을 왜 빅테크 업체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력 약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칩 생태계에서 상당히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칩을 제외하고 이렇게 판매용 칩을 보면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한 90% 가까이가 엔비디아 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B2B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한 기업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공급망 측면이나 여러 협상 측면에서 약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 축소 부분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GPM이 보통 저희가 70에서 75%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이제 AI 칩 생산 원가의 이제 70에서 75%를 구매 업체인 빅테크 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제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용도 최적화랑 이제 특정 성능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모든 고객사들을 위한 범용성 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방면에 있어서 좀 스탯이 골고루 편차가 있습니다. 골고루 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각각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뭐 LLM 관련 성능이 뭐 좋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영상 인식 관련 기능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영상 인식 관련 쪽에 성능을 특화해서 칩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에이식 칩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TPU 같은 칩이 있고 메타에서는 MTI,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아, 아마존에서는 트리니움, 인포렌티아 이런 식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각각 빅테크 업체들이 어느 칩을 좀 많이 사용하는지 좀 비중으로 나타낸 겁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해 이제 나오는 칩이 저희가 뭐 V6, V7이라 그래서 6세대, 7세대 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옛날부터 좀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상당히 좀 에이식 채택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다른 업체들은 아직 구글까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식 시장이 좀 언제 성장을 하는지를 보면은 당장 올해가 그렇게 성장이 큰 한 해는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올해까지는 GPU, 즉 엔비디아가 좀 더 비중이 늘어나는 한 해이고 내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에이식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라고 봤을 때 훈련용이냐 추론용이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이제 훈련용 칩 위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좀 더 선호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추론용 칩이 점점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론용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에이식 칩이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구글의 TPU랑 메타의 MT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추론용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자신들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추론용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장악력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훈련용 쪽에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런 장악력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이 추론용 쪽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장악력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딥시크가 사실은 쿠다를 우회한 것도 있지 않나요? 이제 딥시크는 저희가 뭐 어떠한 칩을 썼는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뭐 H100이나 H20처럼 이제 중국용 칩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은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네트워크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작년이 이제 에이식이 엄청 핫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테크 쪽 분위기는 네트워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간략한 AI 서버의 구조인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AI 서버 네트워크를 프론트엔드 네트워크랑 이제 백엔드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합니다. 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랑 이제 접촉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추론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인퍼런스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백엔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보안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보안이 좀 중요시되고 트레이닝이 주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나당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버 간 서버를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더넷이라는 방식이랑 인피니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복잡한 기술적인 걸 떠나서 이제 인피니밴드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 대신에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가 좀 훈련용 데이터라던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좀 고성능을 더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백엔드에선 주로 인피니밴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프론트엔드 쪽에선 가성비가 좋은 이더넷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인피니밴드라는 게 성능은 좋기는 한데 이게 표준 규격이 아니라 약간 특수한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인피니밴드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던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요게 한두 군데 빅테크 업체한테 인수가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멜라녹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엔비디아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피니밴드라는 규격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전용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쪽에서도 약간 에이식과 유사하게 이 엔비디아에 대한 축소를 의존도를 좀 축소하자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 이더넷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같은 경우 아무래도 표준 규격이다 보니까 경쟁사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리스타 그리고 뭐 셀레스티카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런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이제 보통 브로드컴의 칩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더넷 쪽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이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이라 브로드컴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AI 연산량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800G 이상, 즉 고대역폭 네트워크 시장이 상당히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인피니밴드 대신에 이더넷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제 이더넷 AI가 좀 매출액 기준으로 역전을 하는 한 해이고 내년부터도 이제 이더넷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PO라고 하는 약간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현재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구조예요. 이 스위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서버 간 서버를 연결해주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칩 구조는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스위치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IC라고 하는 애들이 둘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통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려가면서 한번 손실이 발생을 하고 이 패키지 기판에서 PCB 내려가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뭐 이동하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구조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요 CPO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 그래서 옵틱스가 이제 광학 통신 기술이고요. 함께 패키징된 통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PIC가 멀리 있었는데 기존 구조에서는 2.5D 요 CPU 구조에서는 스위치랑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조 자체도 상당히 심플해지고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손실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 CPU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2.5D 그리고 뭐 추후에는 3D 구조까지도 이런 CPU 기술이 발전이 되고 채택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이런 이제 네트워크 칩 설계이다 보니까 이런 CPU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로드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CPU 관련된 시제품이 나오는 한 해이고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CPU 쪽 주요 경쟁사로는 뭐 TSMC, 인텔, ASE 홀딩스 같은 업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그래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최근에 ASIC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설계 업체들을 자꾸 경쟁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구글이랑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협업을 해왔어요. V3부터 뭐 내년에 나오는 V7까지 협력을 쭉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V6까지만 단독이었고요. 이 V7부터는 이제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이라는 업체가 함께 공동 개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업체들도 어느 한 곳에 좀 이런 설계를 몰아주기보다는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구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런 구조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쪽에서는 그동안 좀 독점적으로 해왔던 칩셋 자체에 좀 경쟁사들이 점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4년에 약간 소폭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좀 많이 뛰었었잖아요. 이때 이제 VM웨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면서 살짝 이제 마진율의 희석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올해에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탑라인 20% 정도 성장을 하고 마진율도 이제 65%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도 꾸준히 우상을 하고 있는 터라 뭐 AI 관련된 실적 자체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은 사실 좀 싼 주식은 아닙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포워드 PE 기준으로 한 25배 기준으로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렴한 주식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특히나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이런 고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오 그룹 대비해서 보자 그러면은 가장 좀 유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마벨의 포워드 PE랑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사실 마벨이 상당히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좀 급락세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매크로 확실성 속에서 조금 더 밸류가 높은 마벨 쪽이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안정성이 좀 더 높은 브로드컴이 그래도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주가인 이제 25배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저렴한 주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추후에 이제 ASIC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쪽에서 브로드컴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이런 과거 받았던 밸류까지도 다시 한번 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AI의 성장이라는 게 다시 나타날 거다, 강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뭐 근데 그동안은 사실 너무 AI 칩, GPU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늘어난 칩 간의 소통을 위해서 네트워크 쪽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AI 내에서도 이제 세부 섹터를 네트워크 쪽으로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브로드컴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좀 위치가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AI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라클 지난번에 좀 발표할 때도 이런 걸 좀 여쭤봤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가시화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LLM 쪽에 가장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년금이 이제 양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27년, 28년 정도는 된다고 해야 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사업성이 수익화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꽤나 생각보다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AI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 위주, 즉 추론용 위주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반 서비스를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자료를 많이 준비해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엔딩 멘트가 있습니다. 네. 종목 이름 얘기해주면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관심 종목 추가.